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긴 메시지를 보내고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해명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는지 증명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참 잔인하게도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녀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가치를 준 게 아니라 절박함을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이 당신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침묵. 자,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침묵은 단순히 화가 나서 입을 닫아버리거나 유치하게 상대를 벌주려는 심리전이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삐친 것뿐이죠. 제가 말하는 건 침묵이 가진 심리적 무게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당신과 그녀 사이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는 고도의 심리적 선택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세상의 말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카톡, 전화, 인스타그램 스토리, 좋아요, 댓글까지. 우리는 연결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진짜 희소한 건 뭘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모든 남자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음을 낼 때 당신만이 고요함을 유지한다면 그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강렬하게 두드러집니다. 특히 그녀가 당신의 관심에 익숙해져 있던 상태라면 당신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마치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모두 빠져나간 것 같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그 공백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빈자리를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기 시작하죠. 당신이 그녀를 쫓아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더 이상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당신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이 차가워지면 불안함에 못 이겨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행동은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절박해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침묵은 판을 뒤집습니다. 이것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적인 파급력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영리함이죠. 당신이 모든 순간을 당신의 목소리로 채우지 않을 때 비로소 그녀는 그 빈 공간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다시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침묵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여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남성이 침묵을 오해합니다. 답장을 안 하고 전화를 안 하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당신이 준비한 그 어떤 낭만적인 제스처나 논리적인 설득, 눈물겨운 호소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성은 본능적으로 소통 능력에 매우 예민합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미세한 어조의 변화, 심지어는 카톡의 말줄임표 하나에서도 감정의 변화를 읽어내죠. 그런데 당신이 그 모든 소통의 창구를 닫아버리고 목소리를 거두어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에게 남는 건 오직 하나, 자신의 생각뿐입니다. 특히 그녀가 당신의 관심에 익숙해져 있었거나 당신의 애정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하던 상태였다면 이 침묵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소음처럼 울려 퍼지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녀에게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는 내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 나는 너 없이도 내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내 가치는 너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아 라는 선언이죠.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녀가 예상했던 당신의 역할을 당신이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남자들이라면 그녀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안절부절 못하며 다가왔을 텐데 당신은 오히려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상황이 흥미롭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상황의 주도권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왜냐하면 해석의 권한을 그녀에게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연락이 없지?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굴어서 그가 마음을 정리한 걸까? 아니면 벌써 다른 사람이 생긴 걸까? 보세요. 이제 그녀는 당신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당신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명확한 설명도 안심시키는 말도 건네지 않죠. 바로 이 모호함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성이 냉담해지면 즉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그녀를 통제의 위치에 더 오래 머물게 할 뿐입니다. 답장을 할지 말지, 언제 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여전히 그녀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판도는 바뀝니다. 이제 궁금해하는 쪽은 그녀이고 기다리는 쪽도 그녀가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당신이 남긴 빈자리를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되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침묵은 진정성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1분마다 핸드폰을 확인하며 메시지가 왔는지 체크하고 있다면 그 불안한 에너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진짜 침묵은 당신이 다시 자신에게로 초점을 돌릴 때 완성됩니다. 당신의 목표, 당신의 운동, 당신의 커리어, 그리고 당신의 신념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삶이 스스로 충만해질 때 당신의 침묵에는 비로소 묵직한 무게감이 실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냉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베푸는 그 어떤 친절보다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녀가 당신 없는 현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의 진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이 침묵할 때 그녀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흥미로운 심리 게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목소리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하얀 캔버스 하나를 펼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거나 상황이 모호할 때 우리 뇌는 어떻게든 그 빈틈을 채우려 합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캔버스를 보면 누구라도 그 위에 무언가를 그려넣고 싶어하는 법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그녀만의 상상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할 겁니다. 그냥 바쁜가 보다, 잠들었나 보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겠죠. 하지만 몇 시간이 며칠로 이어지면 그녀의 뇌는 본격적으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내가 지난번에 했던 말이 기분 나빴나? 아니면 이제 나한테 흥미를 잃은 걸까? 혹시 다른 여자랑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재미있는 점은 이 심리게임의 플레이어가 당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는데 그녀 스스로 사설을 혼자 결론을 내리고 새벽 2시에 만약에라는 생각에 휩싸여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상상 하나하나에는 반드시 감정이 따라붙습니다. 질투, 죄책감, 강렬한 호기심,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이라는 존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말이죠. 당신이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상상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침묵을 치명적인 무기로 만듭니다. 늘 곁에 있었고 언제든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있던 예측 가능한 남자에서 도저히 읽어낼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남자로 당신의 포지션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심리학적으로 호기심은 매력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성들이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이유는 반드시 당신을 낭만적으로 그리워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가졌던 우위나 위치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그 불안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일부였던 당신의 관심이 사라지자 갑자기 자신의 가치마저 흔들리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놀라운 건 당신은 그 어떤 조작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그녀의 사고 과정을 성급한 설명으로 끊어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허락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사람의 마음은 타인이 주는 어떤 충고보다 스스로 내린 결론에 더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방이 수를 두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당신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풀기 위해 스스로와 치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마스터급의 비장의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를 기다릴 때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은 기분 말이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릴 때, 유명한 맛집 줄 끝에 서 있을 때, 혹은 주문한 택배가 오늘 도착한다는 알림을 보고 기다릴 때, 그때는 단 1분이 마치 10분처럼, 아니 때로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곤 하죠. 연애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당신의 관심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관심의 공급이 끊기면 그녀의 머릿속 시계는 더 이상 평소의 리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예쁜 카페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과 웃으며 떠드는 스토리를 공유하겠죠. 하지만 혼자 남겨진 시간, 당신이 만들어낸 그 침묵의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시간은 기괴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35분이라고 뜹니다. 처음 10분 정도는 전혀 급하지 않아요. 유튜브 영상을 몇 개 보고 딴짓을 좀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시계를 보니 겨우 7분밖에 안 지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초 단위로 시간을 세기 시작하죠. 1분이 10분처럼 느껴지고 현관문 밖에서 나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대감과 초조함은 증폭되죠. 지금 당신이 침묵할 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다짐할 거예요. 그냥 바쁜 거겠지, 별일 아니야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몇 시간이 되고 며칠이 되면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하루가 끝나갈 쯤이면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마치 하루 전체처럼 길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이제 그녀가 더 이상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이 놓치는 결정적인 심리 법칙이 있습니다. 통제권을 가진 사람에게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의 답장을 애타게 기다렸죠. 그때 시간의 주도권은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그녀가 알림창에 당신의 이름이 뜨기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는 쪽이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 시절 여름방학을 앞둔 마지막 일주일이 1년 내내 가장 길게 느껴졌던 것과 비슷합니다.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결합하면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형되는 거죠. 당신이 언제 침묵을 깰지 아니면 영영 깨지 않을지 모르는 그 상태가 될 때 그녀의 매분 매초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심리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 경험은 그녀의 마음속에 더 깊은 각인을 남깁니다. 평소에 아무 관심 없던 사람의 연락이 1시간 없는 건 아무런 기억도 남기지 않죠. 하지만 당신의 일상적인 관심에 중독되어 있던 그녀에게 1시간의 부재는 아주 뚜렷한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이 며칠씩 반복되면 역설적으로 당신의 없음이 그 어떤 있음보다 더 강력한 특별한 존재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침묵을 유지하고 조급하게 그 고요함을 깨뜨리지 않는 남자가 결국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녀를 미워해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스스로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충분히 체험하는 그 소중한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기다림은 때로 우리를 짜증나게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이 결과물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그녀를 적절히 기다리게 할수록 당신이 다시 등장하는 그 순간 당신의 가치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감정의 관계에서 권력이라는 건 누가 더 목소리를 높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권력은 누가 더 정서적인 안전함을 느끼느냐에서 결정됩니다. 한 여성이 당신의 관심을 완전히 붙잡았다고 믿는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이 관계의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조금 차갑게 굴어도, 내가 연락을 늦게 해도 이 남자는 결국 나를 안심시키려 다가올 거야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관계에서 관심은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녀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무료로, 무제한으로 관심을 공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아주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안락함을 느끼죠. 하지만 문제는 공기가 너무 당연해지면 사람들은 그 공기의 소중함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그 산소 공급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적인 질식은 아니지만 정서적인 숨가쁨이 시작되는 거죠.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바로 이 순간 그녀가 믿어 의심치 않아 통제의 기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는 손실 회피 리어스 에버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을 때의 기쁨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법칙이죠. 그녀가 당신의 존재, 당신의 미소, 당신이 주던 다정한 온기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이걸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과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곁에 있는 사람은 배경화면 같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배경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제야 그 배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공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환하게 웃어주던 순간, 굳이 말이 필요 없이 깊은 눈빛으로 바라봐주던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되감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 기억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더 이상 당연하게 누릴 수 없는 희귀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하책입니다. 구걸에서 얻은 가치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침묵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감정적인 숙제를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대신 그녀의 마음이 스스로 당신의 소중함을 상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에 생겨난 의심 하나하나가 당신에 대해 가졌던 오만한 확신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이것은 그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관계의 균형추를 다시 맞추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녀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을 다시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에 갈망하고 잃어버릴 것 같은 것을 더 꽉 쥐려 하니까요. 그녀가 당신과의 연결 고리를 오해한 건 아닌지, 당신의 마음이 이미 식어버린 건 아닌지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는 동안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녀 내부의 의심이 커질수록 당신을 다시 되찾으려는 끌림은 더욱 강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침묵의 가장 치명적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유지할 때 그녀의 머릿속에 심어지는 단 하나의 질문, 하지만 폭풍처럼 번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미 나를 떠났을까? 처음에는 그녀도 웃어 넘길 겁니다. 친구들에게 아마 바쁜가 봐라고 말하며 쿨한 척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한두 번쯤은 질문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비 계속해서 오지 않으면 그 의문은 서서히 그 사람의 마음을 갈아먹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체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인간의 무의식에 아주 특별한 무게를 가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함께 사진을 올렸던 커플이 이번 주엔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게 너무나 흔한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은 침묵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굳이 나 이제 다른 사람 만났어라고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힌트를 줄 필요도 암시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구요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그녀의 상상력이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빈 공간을 채울 때 보통 가장 드라마틱하고 최악인 시나리오를 그려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났던 순간을 수십 번 곱씹을 겁니다. 그때 그 표정이 이상했나? 그때부터 마음이 뜬 걸까? 옛날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다시 훑으며 단서를 찾으려 애쓰고 당신의 SNS에 들어가 새로운 누군가의 흔적이 있지는 않은지, 평소와 다른 게시물이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살피게 되죠. 놀랍지 않으신가요?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당신이라는 세계에 다시 접속하기 위해 온갖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늘 가던 단골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 혹은 매일 연락하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답이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궁금해합니다. 더 좋은 곳을 찾았나? 나한테 질린 건가? 모르면 모를수록 그 호기심은 갈증처럼 커지죠. 하지만 연인 관계에서의 이 호기심에는 감정이라는 아주 뜨거운 촉매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다면 당신이 이미 자신을 지나쳐 다른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통증을 느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질투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라는 가치 있는 남자의 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에 대한 공포입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머물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보세요.
이제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왜 연락을 안 하지? 라는 당신에 대한 궁금함이었지만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부족한 건가? 라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제기한 의문으로 바뀐 겁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그녀를 움직입니다. 그녀가 당신이 이미 지나갔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녀는 당신을 되찾기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침묵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끝없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무한정 견딜 수는 없습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혹시 정말 끝인 걸까라는 공포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임계치까지 차올랐을 때 드디어 분기점 티핑 포인트에 찾아옵니다. 이 분기점은 노력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녀가 당신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대신 본능적으로 당신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때죠. 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 속의 아주 유명한 장면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9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군대를 해산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카이사르가 성급하게 명령을 따랐거나 반대로 너무 일찍 공격적으로 나갔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서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선택하며 인내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루비콘강을 건넜을 때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사건이 되었고 결국 그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도 이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과하게 설명하지도 억지로 반응을 끌어내지도 않았죠. 그저 자연스러운 분기점이 올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을 뿐입니다. 이제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의 부재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판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는 그녀가 당신의 침묵에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마치 카이사르의 대담한 한 수에 로마의 적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점은 생각보다 아주 미묘하게 찾아옵니다. 갑자기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라고 장문의 편지가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되죠. 뜬금없이 자니 혹은 잘 지내 같은 짧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혹은 아주 사소한 질문을 던지는 식입니다. 많은 남성이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런 작은 신호를 완벽한 승리나 사랑의 재점화로 오해하고 전력 질주로 달려드는 거죠. 그동안 침묵으로 어렵게 쌓아온 모든 심리적 우위를 단 몇 초 만에 다 내어주고 다시 추격자의 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녀가 보내는 작은 신호는 사랑 고백이 아니라 간 보기입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조심스러운 탐색전일 뿐이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전략적 침착함입니다. 역사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언제나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상대에게 패를 잃히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죠.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보낸 작은 신호에 즉각적으로 과잉 반응하지 마세요.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며 그녀가 당신을 향해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다시 당신을 쫓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라는 사람이 그리워서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 앗아갔던 그 정서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되찾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입니다. 이 전환점을 영리하게 이용하세요. 당신은 그저 루비콘강 앞에 서 있던 카이사르처럼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승자가 되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침묵이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내 쪽으로 가져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심리적 압박감이 폭발하기 직전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인내심을 잃고 말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 몇 초 만에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그 모든 조용한 힘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이 상황을 빵을 굽는 과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반죽을 치대고 숙성시키고 오븐 속에서 적절한 온도로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안한 마음에 오븐마다 오븐문을 열어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문을 열 때마다 뜨거운 열기가 빠져나가고 부풀어 오르던 빵은 결국 푹 꺼져 주저앉아 버립니다. 침묵도 똑같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조급하게 침묵을 깨버리는 건 다 구워져 가던 빵을 너무 일찍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빈자리를 충분히 느끼고 그 결핍이 갈증으로 변해 스스로 움직이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당신이 먼저 연락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안도감을 찾습니다. 아, 역시 이 남자는 나를 못 떠났다. 결국 다시 돌아오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침묵은 가치 있는 남자의 여유가 아니라 그저 밀당을 시도했던 유치한 전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 남자는 왜 이렇게 조급해질까요? 바로 불안함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오래 침묵하면 그녀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하고 있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두려움, 그 초조함이 바로 침묵을 유지했을 때 그녀가 느껴야 할 감정입니다. 당신이 먼저 포기하고 연락하는 행위는 그녀가 짊어져야 할 그 무거운 심리적 짐을 당신이 대신 뺏어와서 짊어지는 꼴입니다. 결국 통제권을 다시 그녀에게 헌납하는 셈이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발만 살짝 담갔다 빼는 식의 어설픈 침묵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충분히 깊게, 충분히 오래 머무르세요. 그래야만 당신의 부재가 그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각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 코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휘슬이 울릴 때까지 경기를 멈추지 마라.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여기 휘슬이란 그녀가 먼저 당신의 침묵을 깨고 명확한 반응을 보일 때를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세요. 너무 일찍 침묵을 깨는 것은 결승선 바로 앞에서 달리기를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쏟은 시간과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사실 나는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스스로 보내는 꼴이 됩니다. 정말로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하고 싶다면 지금 올라오는 그 서두르고 싶은 충동과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충분히 오래 유지된 침묵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그 침묵을 깼을 때 그녀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절대 외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지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연락을 끊어서 상대를 안달나게 하는 법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 바로 당신의 가치를 회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도구입니다. 무조건적인 관심과 헌신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당신에게 때로는 거두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이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공급하던 관심을 멈추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당신의 가치를 말이 아닌 부재를 통해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리워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관계의 무게추가 당신 쪽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침묵을 단순히 그녀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시나 밀당의 기술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매달림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녀의 반응에 목매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녀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이니까요. 진정한 침묵의 완성은 침묵하는 그 시간 나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고 당신의 몸을 가꾸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집중하세요. 읽지 않았던 책을 읽고 밀려있던 업무를 처리하며 당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 더 높이세요. 무엇보다 누군가의 관심 없이도 스스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만드세요.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녀 없이도 충분히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당신의 침묵은 비로소 전략이 아닌 본능이 됩니다. 당신이 진짜 가치 있는 남자가 되었을 때 당신은 굳이 침묵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나 충만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 여유와 고요함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여성이 갈망하는 가장 치명적인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며 괴로워할 때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더 나은 남자가 되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그녀가 다시 당신을 찾아왔을 때 그녀가 마주하는 모습이 예전에 매달리던 남자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압도적인 가치를 가진 남자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관계의 완전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관계의 중심을 되찾는 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그 가치를 증명하는 법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과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반응 하나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매일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전략적인 조언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목적지가 되는 삶을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